이 영상은 무슨 맥주를 먹을지 고르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맥주를 고르는 게 무의미합니다. 다 먹을 것 같기 때문이죠. 이거는 처음 먹어봐요. 이게 500ml가 아니라 568ml래요. 짱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개 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위생적이라고 해야 되나? 말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는 이상한 브이로그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템 짜잔 짜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병 따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템 1,000원밖에 안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한 손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영상이 좀 흔들립니다. 여기 홈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한 손으로 딸 수 있을까? 이렇게 넣고 한 손으로 됐다. 이렇게 따는 거여서 손가락도 안 아프고 손목도 안 아파요. 그리고 여기 홈에는 여기 보면은 고무가 있어요.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는 그 병 같은 거, 물병 같은 거 딸 때 이렇게 해서 약간 잡고 돌려주면은 손목이 힘들지 않고 엄청 쉽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고무입니다. 우리 손목은 소중하니까 이런 병 따는 거, 캔 따는 거 진짜 은근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완전 추천. 음주 브이로그. 히히. 다육이 돌담길인 이유가 이렇게 돌담마다 다육이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선인장꽃. 이게 이 동네 쭉 다 돌담길이에요. 너무 예쁘다. 오늘 온 곳은 여기. 어디 왔냐면 여기에 왔어요. 플레이웍스 제주. 가게 안에 백예린님의 노래가 엄청 크게 틀어져 있어서 저는 저작권이 무섭기 때문에 음소거를 하고 다른 BGM을 같이 넣었어요. 이거 블랑켓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약간 시원한 소재, 린넨 소재 같은 천에다가 자수를 넣은 건데 가격은 조금 사악한데 예뻤어요. 이렇게 카드 지갑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와펜 같은 거예요. 수놓은 와펜.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이게 블랑켓 펼쳐놓은 거. 진짜 예쁘죠? 가방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는 치앙마이에서 다 가지고 온 물건들이래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에 질척거리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쌩얼이어도 마스크만 있으면 다 괜찮아요. 여기 너무 예뻤어요, 진짜. 너무 귀여웠어. 하늘이 너무 예뻐. 와우. 진짜 예쁘다. 서귀포 구시가지에 있는 알파문고에 종이를 사러 왔는데 이렇게 다른 거에 눈이 팔렸어요. 단추도 생각보다 꽤 있었고요. 레이스 끈 같은 것도 같이 팔더라고요. 근데 단추는 제 취향이 아니어서 사지는 않았어요.
액세서리 만드는 부자재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지퍼도 있더라고요. 지퍼 집업 뜨고 나서 지퍼가 혹시 필요하다면 여기로 와도 될 것 같아요. 색깔도 엄청 다양했어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 핸드메이드 라벨, 저건 가죽 라벨이거든요. 저것도 같이 팔고 있었어요. 근데 전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바느질하기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꼬꼬핀도 있었고요. 가위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나름 고풍스러운 가위도 있었어요. 귀여운 줄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집에 줄자가 있기 때문에 따로 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신기해서 찍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보는 줄바늘, 대바늘 줄바늘인데 저 어렸을 때 500원에 샀는데 여기는 1,400원이더라고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나가다가 본 곳, 부자재들, 실, 단추 이런 거 파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오래된 빈티지 단추들을 팔더라고요. 제 취향인 게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단추 구경하는 게 재밌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귀여운 게 지금 영상에서 보니까 귀여워 보이는 게 많은데 귀엽네요. 밝은 색을 좋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샀어요. 밝은 단추들. 그리고 이렇게 천들도 있더라고요. 다음은 카페. 카페에서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음소거를 하고 또 제 목소리를 입히고 있습니다. 플레이 커피 랩입니다. 카페에 요거 꽃쇼를 들고 왔는데 카페가 너무 시끄럽고 좀 책상도 불편해가지고 몇 단 안 뜨고 바로 집어넣었어요. 너무 예쁩니다. 오, 맛있겠다. 짠! 닝닝이. 이거는 옥돔. 아니. 이거 달고기. 맞지? 돌이. 달고기. 나 여기 뒤에가 더 예쁜 것 같아, 오빠. 아, 대박. 우와, 진짜 두꺼워. 맛있겠다. 같은 날 같지만 다른 날입니다. 저거 토마토 샐러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돼지 저거 미트볼이랑 요거는 갑오징어 파스타, 야채 파스타. 취나물이랑 여러 가지 야채 넣어가지고 맛있었어요. 이거 파스타 희죠? 구 서귀포에 있는 김밥 맛집입니다. 우와, 단면을 보여주세요. 우와, 맛있겠다. 아까 그 완전 커. 이거는 땡초김밥? 땡초 멸치. 먹어봐. 그거는 한 입에 쏙 나와. 서귀포 5일장에 놀러 왔어요. 색깔이는 안 돼요. 살아있는 거. 사실 서귀포 5일장 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호떡. 하나에 1,000원인데 진짜 별미예요. 저 단 거 안 좋아하는데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중문에 있는 숯불의 닭이에요. 숯불에다가 초벌한 닭을 구워서 먹는데 완전 맛있어요. 또 갈 거예요. 다음에는 닭발 먹으러 갈 거예요. 김치말이 국수에다가 닭고기랑 같이 싸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 건 계속 보여드리기. 매운 걸 좋아해서 매운 소스는 다 제 겁니다. 카스는 빠질 수가 없고요. 이렇게 숯불에 구운 닭을 저기 크림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니까 진짜 엄청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뜨개를 하면서 조금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꽃쇼를 뜨고 있잖아요. 얼마큼 떴냐면 이 정도 떴어요. 지금 화면에 가득 꽃쇼이 가득 찼나요? 보면 꽃을 이렇게 단마다 하나씩 늘려가면서 떠주는 건데 처음이 시작이 여기예요. 이렇게 실 지저분한데 보이죠? 여기 별실코로 잡더라고요. 시작하는 걸. 이렇게 별실코를 처음 시작코 정도는 도안 수포가 아니겠죠? 처음 시작코 한 6코 정도 잡으라고 나오는데 이 6코를 잡을 때 별실코에다가 잡으라고 해서 코바늘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코바늘로 사슬뜨기 해서 6코 잡으니까 뭐 앞뒤로 1코 여유분해서 적어도 한 8코, 9코 정도는 여유 있게 이렇게 사슬뜨기를 한 다음에 여기 그 사슬뜨기 하고 그 사슬뜨기 한 벽 따라서, 그러니까 볼록볼록한데 어쨌든 따라서 별실코에다가 대바늘로 이렇게 6코로 잡아줬고요. 저는 이거 시나몬 로즈 컬러거든요. 시나몬 로즈 컬러가 메인 컬러여서 그걸로 6코를 잡으면서 여기 가운데 선 있죠. 여기 가운데 선 따라서 꽃수를 처음 시작은 하나씩 시작을 해요. 하나하나. 그래서 점점 이렇게 늘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하나 보면은 양쪽 대칭적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점점 꽃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원작이 몇 개 떴는지 제가 개수를 세거나 도안해서 확인을 안 했어요. 그냥 이게 패턴이 엄청 쉽거든요.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패턴이 엄청 쉬워요. 그래서 그냥 한 2개, 꽃 2개까지 뜨면은 이거 방식을 완전히 외워버려가지고 꽃 2개 뜬 이후로는 제가 도안을 아예 안 보고 여기 지금 이 위에까지 다 뜨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그 도안에 꽃을 몇 개 하라는 얘기가 있겠죠? 제가 그거를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꽃 개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숄의 크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라 도안이랑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크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면 꽃이 몇 개냐면 총 14개예요. 여기 가장 윗부분은 꽃이 14개인데 생각보다 안 크더라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실이 솜솜뜨개에서 공부했었던 캐시5예요. 제가 아마 영상 마지막에 해서 원래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좀 걸쳐보면서 하는 얘기를 또 할 텐데 지금은 뜨개로그고요. 그래서 지금 총 이렇게 꽃쇼를 펼쳤을 때 기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좀 작거든요. 이게 세로 길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목에 둘렀을 때 세로, 등이나 이런 데 둘렀을 때 세로 길이. 14번이나 했는데도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솜솜뜨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콘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분명 세탁 수축이 있을 거예요. 콘사는 대부분 수축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축까지 생각을 하면은 꽃 14개로는 부족할 것 같고 한 15개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뜨고는 있는데 저는 처음 만드는 숄인데 전 좀 컸으면 하거든요. 꽃이 아니라 숄의 크기가. 그래서 약간 담요처럼 덮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몸에 둘렀을 때, 등에 둘렀을 때 진짜 거의 허리까지 올 정도로 좀 크게 뜨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꽃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코수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늘거든요. 매 겉단마다 항상 코늘림을 총 4번씩 해줘요. 꽃 한 개에서 이제 14개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매 겉단마다 4코씩 증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코수가 점점 꽃이 늘수록 코수 압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뜨다가 지겨워서 못 뜬다는 분들도
했거든요. 많아요. 꽃 늘리다가 이 패턴이 보기에 너무 귀여운데 계속 이렇게 좀 뜨다 보면은 반복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겹고 한 단을 하는 동안에 한 단에 지금 거의 400호? 400호 넘었어요, 지금. 한 단에 400호가 넘는 거를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겨워서 중간에 그냥 쉬는 프로젝트로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지겹지는 않아요. 재밌어요. 이 꽃 만들어지는 게 아직도 재밌어요. 재밌고 이 실이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먼지 날리는 게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코가 간지럽거나 하지도 않고 어떤 거 먼지 너무 심하면은 제가 그 코튼 미니콘 같은 거 떴을 때는 진짜 마스크 끼고 했던 적도 있어요. 너무 간지러우니까 코가. 그래서 그런 실들에 비해서 이 캐시파이브는 먼지가 진짜 거의 안 날려요. 그리고 또 같은 손소득에서 팔았던 푸빌이랑 비교를 하자면 제가 그 테스트 니팅 했던 한나님 테스트 니팅 했던 피크닉 가디건은 메인 컬러가 푸빌이었거든요.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아시는 손솜뜨기의 베스트셀러? 어쨌든 푸빌로 떴을 때는 걔가 되게 따뜻한 실이에요. 그리고 헤어감이 긴 실이고 기모감도 뿜뿜한 실이어서 그거 뜰 때도 약간 코가 간지럽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막 코튼 미니콘처럼 못 쓸 정도 아니고 막 모헤어 섞은 만큼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가끔 코가 간질간질 했는데 지금 뜨고 있는 이거 캐시파이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이런 비염도 사람에 따라 정도가 다르고 비염이 없더라도 먼지에 반응하는 게 또 다르고 하니까 알러지 반응도 뭐 어느 털엔 있고 어느 털엔 없고 이런 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아예 자극감이 없다고 해도 어떤 분들한테는 자극감이 되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0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뭐든 항상 조심스럽고 그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무한 겉뜨기 구간이어가지고 이렇게 생각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뜨다가 이 무한 겉뜨기가 끝나고 꽃을 만들 때가 되면은 제가 갑자기 말을 또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뜨개수다처럼 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그래도 이제 한 6, 7개 정도 영상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 유튜브는 취미가 뜨개이신 분들 아니면 뭐 특기 취미 뭐 일적으로 또 뜨개이신 분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아예 처음 뜨개를 접하려는 분들이 본다기보다는 이제 옷을 어느 정도 만들어 봤고 아니면 어느 정도 안 만들었더라도 이제 옷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보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바로 이전 영상에 제주로그라고 해가지고 제주 브이로그를 조금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상 저는 굉장히 집순이기 때문에 브이로그 찍을 만한 컨텐츠가 사실 별로 많이 안 나타나요. 제 일상에서는. 항상 밖에 나가면 가는 게 마트? 마트 말고는 크게 없고 또 저희가 드립 커피를 내려 먹거든요. 집에서 아예 원두를 사다가 그 블렌더 커피 가는 기계도 있고 저희는 또 에스프레소 내리는 건 그렇게 안 좋아하고 아예 핸드 드립으로 내려 먹는 걸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항상 커피를 마시고 그 원두도 서울에서 방배동이 아니라 그건 홍대다. 홍대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먹는데 제가 서울 살 때부터도 먹었던 원두예요. 진짜 오래 먹었고 되게 유명한 곳이고 여기저기 카페에도 납품을 하는 저희가 진짜 오래된 곳인데 어쨌든 얘기가 하늘로 가네요. 어쨌든 그렇게 커피도 집에서 마시니까 만약 밖에서 커피를 먹을 거면 카페를 가는 게 아니라 텀블러에다가 커피를 담아서 그냥 밖에서 그냥 돌에 앉아서 먹거나 아니면은 차 트렁크에 항상 그 간이 의자, 낚시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예쁜 의자, 막 피크닉 갈 때 막 쓰는 의자 아니고 진짜 그냥 낚시 의자 같은 거. 그거 실어놓고 그냥 예쁜 자연 있으면 그거 그냥 펼쳐놓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근데 사실 밖에서 커피 마시는 일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의 차에서 마시죠. 밖에서 먹는다면 이동 시간에. 어쨌든 브이로그를 찍을 만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브이로그만 또 올리자니 뜨게 하시는 분들이 브이로그만 보기에는 브이로그를 보려고 제 영상을 볼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 브이로그를 어디까지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밥도 집에서 거의 요리를 많이 해 먹어요. 남편 요리를 되게 잘하고 저도 요리를 좋아하고 해가지고 마트를 자주 가는 게 그만큼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해 먹으니까 이렇게 식자재를 사려고 가거든요. 밀키트는 거의 안 사 먹고 차라리 사 먹는 거는 배달 음식 가끔 먹고, 제가 배달 음식을 좋아해서 남편은 싫어하는데 가끔 배달 음식 먹고 아니면 집에서 요리해 먹고, 그러니까 그냥 브이로그 할게 마트 가고 커피 내려 먹고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뜨개질하고 이거 말고는 없어요. 막 제주 브이로그라고 하면은 기대하시는 게 핫한 카페도 가고 핫한 뭐 편집샵, 아기자기한 소품샵, 뭐 예쁜 게 식사가 나오는 막 음식점 이런 거를 보고 싶어서 또 정보를 얻으려고 제주 놀러 오시기 전에 뭐 이런 카페가 요즘 예쁘네, 요즘 핫하네 이렇게 보려는 목적에서 브이로그를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되게 이걸 찍어야 되나, 요즘 좀 찍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조금 일상이라도. 근데 찍으면서도 약간 현타가 오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번에 또 편집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뜨개 얘기를 이렇게 혼자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수다스러워요. 지금도 되게 수다스러운데 브이로그를 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켜면 일단 말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손도 되게 떨리고, 이게 뜨개로그나 이렇게 뜨개 관련해서 설명하는 건 제가 삼각대를 세워놓거나 해가지고 찍으니까 카메라가 흔들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브이로그는 제가 차마 아직까지는 소심한 관종이 제 별명이에요. 어쨌든 엄청 막 주변의 시선을 좀 의식을 하는데, 그렇게 누군가 나를 제 이상이라고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어쨌든 막 밖에서 셀카봉을 든다던가 뭐 삼각대를 세워놓고 찍는다던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브이로그 목적으로 찍은 영상은 진짜 퀄리티가 안 좋고 흔들리고 막 소음 막 들어가고, 근데 저는 말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편집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가장 고민인 건, 보통 뜨개로그 같은 거 보시는 분들 뜨개 하면서 보잖아요. 뜨개질이란 말은 안 좋다고 했어요. 어쨌든 뜨개를 하시면서 보는 영상이고, 그래서 다른 브이로그들은 20분 이상, 그냥 뜨개가 아닌 기본적인 브이로그들은 20분 이상 넘어가면은 그 구독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너무 길어서. 그 영상을 너무 길게 보니까. 근데 또 신기하게 뜨개 문화에서는 영상이 짧은 걸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상이 길면은 더 좋다고 하시고, 막상 저만 해도 뜨개 할 때 그냥 무념무상으로 틀어놓고 볼만한 컨텐츠들을 찾는데, 그런 걸 찾다가 막 진짜 20분, 15분 이렇게 짧은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다음 영상 뭐 보지? 하고 고르느라 또 그것 때문에 뜨개 할 시간도 뺏기고, 그 고르는 것도 나중엔 좀 이제 볼 게 없어지니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뜨개로그 같은 거 보는 거는 진짜 한 40분? 길게는 1시간짜리도 만약 그게 그냥 진짜 한 사람의 브이로그였으면은 전 1시간짜리 브이로그 못 봐요. 그 사람의 일상을. 근데 그게 뜨개로그면 저는 봐요. 뜨개 얘기가 섞이면, 취미나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섞이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이걸 어디까지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고 어디까지 뜨개로그를 찍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되게 말을 많이 했는데 뭔가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브이로그를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하더라도 이걸 얼마큼 해야 되나? 아니면 아예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냥 제가 니팅 리뷰가 제가 생각하는 제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가장 많이 영상을 올릴 것 같은 거는 니팅 리뷰예요.
뜨개, 만약에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꽃쇼를 다 뜨면은 이 꽃쇼에 대한 리뷰를 하는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마 제 영상의 주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뜨개 하나에 부호를 하면은. 근데 거기 중간에 뜨개 로고를 섞어버리면은 또 이게 뜨개 로고가 아니라 그냥 일반 일상 브이로그를 섞어버리면 보시는 분들이 좀 이게 왜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게 제 요즘에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예 영상을 분리를 해버릴까요? 브이로그랑 뜨개 관련 없는 건? 그러면 전 진짜 브이로그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꽃술 영상을 아직 편집을 한 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번 꽃술 영상은 꽃술에 대한 소개 이런 얘기는 항상 제가 리팅 리뷰에서 이렇게 뭐 소파라던가 거실이라던가 좀 앉아서 옷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완성작에 대해서 이렇게 도안이나 실에 대해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좀 이 꽃술 영상의 뒤쪽에 넣고 앞쪽 중간중간은 앞에 부분은 브이로그 혹은 뜨개 로고를 섞어가지고 넣어보자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제가 영상 올렸던 여름 니트 추천하는 그 영상에서처럼 근데 거기서는 사실 브이로그가 진짜 짧았잖아요. 한 10몇 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일주일에 제가 한 번씩 업로드를 하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좀 일상생활 했던 거를 앞쪽에 넣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응도 좀 보고 만약에 제 영상에 대해서 뭐 브이로그는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중간중간 뜨게 하는 모습이랑 일상 브이로그랑 섞여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댓글이나 아니면 제 인스타 다이렉트 같은 거 메시지 이런 거 저 되게 잘 읽고 잘 답을 한답니다. 좀 느릴 수는 있어요. 제가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못해서 어쨌든 제 만약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의견 남겨주시면은 저가 더 좋은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수다스러운 영상을 틀어봤어요. 손에 막 실이 걸렸어. 어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마이크가 안 된다 했잖아요. 마이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이크 끝에가 사극으로 되어 있어요. 단자가 그 이어폰 단자처럼 생겼는데 그 검은 줄이 3개인 게 사극이고 2개인 게 상극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이과는 아니라 이과랑 상관없나? 어쨌든 확실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이폰으로 보통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은 8핀이에요. 아이폰 그 젠더 모양이. 근데 어쨌든 이어폰 이거 마이크랑 아이폰이랑 끝이 다르니까 젠더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바꿔서 껴준 다음에 이렇게 음성이 아이폰에 녹음이 되도록 하는 방식인데 그 젠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은 아이패드로 찍는 건데 이 마이크를 샀을 때 그 C타입 젠더는 들어있었는데 아이폰 8타입 젠더는 안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는 C타입이에요. 그래서 C타입 젠더 마이크 회사에서 준 C타입 젠더를 꼈더니 아이패드엔 녹음이 돼요. 근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폰에는 다른 그냥 개인적으로 산 젠더를 연결했는데 녹음이 안 되는 걸 보면 젠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싼 걸 샀거든요. 지금 마이크도 28,000원밖에 안 하고 마이크도 28,000원인데 젠더도 10,000원인가 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게 후기들을 보니까 랜덤이더라고요. 그 젠더가 잘 된다는 분이 있고 안 된다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샀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박스를 너무 더럽게 뜯어가지고 반품을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좀 산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반품 시기도 놓쳤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가지고 있고요. 그럼 젠더를 사야 되는데 새로 이 젠더가 좋은 거를 써야지 송출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보다 훨씬 비싸게 되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리고 제가 이미 실패를 한번 맛봤기 때문에 또 젠더를 샀는데 안 되면은 또 그 반품을 해야 되고 너무 귀찮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영상은 아이폰이 아닌 아이패드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찍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미 젠더를 한 2개, 3개 정도 사가지고 이미 거의 마이크 가격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생각을 한 게,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한 5만 원 정도 돈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 마이크 끝이 아이폰 전용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를 샀으면 이렇게 젠더로 연결하면 음질도 바뀐대요. 음질도 안 좋고 뭐 100% 컨디션으로 또 녹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그냥 처음에 5만 원짜리 살 걸. 항상 이런 후회는 합니다. 옷을 살 때도 비싼데 하고 조금 저렴한 걸 찾아서 사면은 결국 그 저렴한 건 안 입고 나중에 제대로 좀 비싼 옷을 산 걸 몇 년이고 입고 하는 것처럼 마이크도 애초에 그럴 걸 그랬어요. 후회를 한 듯 이미 되돌리기에는 산 금액이 있어서 또 이거를 그냥 안 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멘붕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 꽃쇼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되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꽃이, 꽃 간격이 이 정도 간격인데요. 요게, 파트 1이에요. 파트 1인데, 파트 2를, 이게 파트 1이랑 파트 2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큰 꽃으로 뜨다가, 꽃 크기는 똑같아. 간격이 이렇게 조금 널찍한 간격으로 뜬 게 파트 1이면은 이제 거의 끝날 쯤에 해서 한 2줄은 여기 이 간격이 더 좁아지고 꽃이 2배로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파트 2인데 끄트머리에는 약간 이게 단일화된 느낌이니까 좀 변화를 주려고 했는지 그렇게 좀 짜잘짜잘한 꽃들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신기하게 한국 사람들이 뜬 꽃쇼를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찾아보면은 파트 2를 안 뜬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게 약간 꽃쇼 자체가 어쨌든 단조로운 패턴은 아니잖아요. 이미 여기 모자이크 때문에 색깔도 막 엄청 이렇게 계속 교차가 되고 꽃도 이렇게 눈에 딱 띄고, 그러다 보니까 이 끄트머리에 조금 더 꽃이 많아지면 좀 정신이 없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분들이 뜬 거에는 그렇게 파트 2를 아예 안 하고 파트 1만 반복해서 끝내는 게 많았어요. 그거 자체가 귀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누가바님도 그렇게 뜨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파트 1만 반복을 해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은 파트 2까지 다 뜰지 또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원래 마무리하는 방식이 저도 마음에 별로 막 엄청 썩 들진 않아서 누가바님이 마무리한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방법을 한번 혼자 연구를 해서 그 방법으로 코막음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코막음 방법도 고민이 되고요. 이 친구를 파트 2를 뜰까 말까도 고민이 됩니다. 근데 만약 이게 핸드다이이 아니나 좀 이렇게 멜란지나 색이 좀 많이 섞이는 실을, 꽃을 그런 실로 했으면은 파트 1으로 제가 마감을 했을 거예요. 고민 없이. 근데 저는 지금 단조로운 색깔이거든요. 멜란지도 없고 그냥 기본 아이보리 컬러. 이거 오트밀 컬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본 오트밀 컬러인데 따로 뭐 무늬가 없으니까 그렇게 파트 2를 해서 자잘한 꽃을 넣어도 귀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틀렸다. 1, 2, 3, 4, 5, 6. 한 번 더 반복.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틀립니다. 아까 제가 무한 메리아스 할 때보다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리고 아이패드로 찍다 보니까 지금 영상이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뜨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서 떠놓고 나중에 보면은 제가 뜨는 모습이 안 찍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당탕탕
뜨개로구. 지금 숫자는 몇 번째 세는지 모르겠다. 그럼 저는 열심히 더 집중해가지고 뜨고 올게요. 안녕. 지금은 밤 11시니까 여러분들은 주무시겠네요. 이제 저는 보통 2, 3시에 자니까 조금 더 달리다가 자겠습니다. 사실 오늘 낮잠을 3시간을 잤어요. 그래서 되게 늦게 잘 것 같아요. 올빼미 조기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거의 완성할 때가 되겠죠? 영상이. 안녕. 건조하는 모습인데요. 콘사를 사용해서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눕혀서 말리는데 가운데 기준으로 걸어서 그 젖은 편물 무게로 조금 늘려주려고 저렇게 걸어서 말렸더니 조금 늘어났어요. 완성해서 입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속일벼락.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트예요. 당황하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져가지고 방 안에서 찍고 있는데 이 슈를 자꾸 두르고 찍으니까 너무 더운 거죠. 그래서 제 컨디션을 위해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번 촬영을 했다가 너무 더우니까 컨디션이 축축 처지는 게 눈에 보여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삭제를 하고 다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요거예요. 꽃슐. 제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하도 많이 스포를 해가지고 많이 보셨죠? 이렇게 얹어볼까요? 요거는 애칭이 꽃슐이에요. 지금 유행은 아닌 것 같고 한참 작년에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뜨는 게 아마 함뜨가 다른 곳에서 어딘가에서 함뜨가 진행이 됐는지 한참 꽃슐이 많이 보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귀엽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떠야지 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다가 저는 원래 사실 뜨개를 숄이 예쁜지 몰랐고요. 그리고 양말이 예쁜 건 아는데 양말은 조그만 원형뜨기를 제가 싫어해서 안 뜨거든요. 그래서 제 뜨개 인생에는 이 숄과 양말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함뜨를 지금 2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바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체스트넛 함뜨, 밤송이 함뜨랑 그리고 열매다리트 윤님이 진행하시는 열매 함뜨에서 그 My Favorite Things 그 스웨터 20번째 거 뜨고 있거든요. 거기 여기저기 함뜨를 하다 보니까 되게 정보가 많이 저한테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숄 뜨신 분들이 많고 숄을 이렇게 작품들을 보여주시는데 막 심장이 뛰는 거죠. 그래서 숄 괜찮네, 예쁘네 이래가지고 어떤 숄을 처음 떠보지? 이러면서 아 내가 작년에 이거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을 했었지 이거를 처음 숄로 뜨면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 아이를 처음으로 제 뜨개 인생 첫 숄입니다. 그래서 얘를 뜨게 됐어요. 원래 이름은 꽃숄은 그냥 저희 한국 분들이 애칭으로 불러주시는 이름인 것 같고 실제 이 숄의 이름은 Pressed Flowers. 여러분 발음은 그냥 흘려 들어주세요. 저는 완전 콩글리시여가지고 어쨌든 저는 계속 꽃숄이라고 부를 거예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요거는 도안을 레이블리에서 사실 수가 있고 저는 영어 도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글 도안은 없고요. 영어 도안이기는 한데 요거 꽃 모양 자체가 차트를 보고 뜨는 거여서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네이버 번역기라던가 팝하고 구글 번역기 등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뜨면은 충분히 쉽게 뜨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서술형이
요거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요. 가운데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첫 번째 꽃 하나 있는 거 여기까지는 서술형으로 뜹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숄을 보면 가운데에 줄이 있어요. 이렇게 줄. 여기 줄 따라서 이렇게 점점 꽃 한 송이에서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이렇게 점점 양쪽을 대칭적으로 코를 늘려주면서 떠주는 건데 여기 첫 번째 꽃까지는 서술형으로 뜨다가 이 두 번째부터는 차트를 보고 뜨는데 이 차트를 보고 뜨는 게 여기 완전 마무리까지 꽃 열 몇 송이 있을 때까지 차트를 보고 뜨는 건 아니고요. 차트를 딱 기본적으로 놔두고 여기서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해라 이런 식으로 보는 차트인데 차트 보는 거는 처음엔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차트 모양이 일반적인 옷은 옷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앞판이면 앞판 모양이 딱 보이게 차트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사실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냥 양 끝에 늘림만 해주는 거니까 차트 자체가 좀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당황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모양의 차트는 처음 보긴 했는데 어려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꽃 첫 번째 꽃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술형으로 떴던 거를 같이 이게 익숙해지기 전에는 요거 서술형도 한번 봤다가 차트도 한번 봤다가 왔다 갔다 보면서 뜨면은 저는 두 번째 꽃까지는 그렇게 도안을 보고 떴고요. 세 번째부터 여기 끝까지는 도안을 아예 키지 않았어요. 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되게 생각보다 쉬운 난이도의 숄입니다. 요거 난이도로 치면은 저는 하루 볼 수도 있고 옷 뜨셨던 분들 충분히 뜨실 수 있고요. 옷을 한 번도 안 떠봤는데 처음 뜨려고 하면 아무래도 영어 도안이다 보니까 좀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옷을 한두 벌 정도만 뜨신 분이라면 요거는 충분히 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처음에 작년에는 약간 겁을 먹었던 게 모양이 이렇게 배색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알고 있는 겉뜨기 모양 배색이 아니라 되게 특이한 모양의 배색이어서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고 요거를 모자이크 무늬라고 하더라고요. 초점을 잘 잡을지 모르겠어요. 아이폰 힘내자. 모자이크 무늬여서 요거는 사실상 배색이라고는 하는데 뜰 때 이렇게 한 단을 뜰 때 한 색깔만 가지고 떠요. 두 가지 색이 배색이 되지만 겉뜨기 안뜨기를 이렇게 두 단을 한 세트로 보면 처음에는 제가 지금 로즈 색상이거든요. 로즈 색상을 두 단을 뜨고 그 다음에 흰색을 두 단을 뜨고 왔다 갔다 이렇게 색을 번갈아 가면서 한 단, 두 단 이렇게 뜰 때는 딱 한 가지 컬러만 잡고 뜨기 때문에 배색이라고 얘기하기도 배색 많이 떠보신 분들, 페어아일 많이 떠보신 분들이 이거는 배색이 끼지도 않다 할 정도로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도 이렇게 색이 두 가지 이상 되는 옷이나 뭐 작품을 떠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처음 배색을 도전하기에 좋은 도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자이크 무늬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 모자이크 무늬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가터뜨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터뜨기가 겉단이든 안단이든 무조건 겉뜨기로만 해서 겉으로 보이는 게 이렇게 가로줄이 많이 보이는 게 가터뜨기인데 이 가터뜨기를 할 때 걸러뜨기를 하면서 다른 색깔이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무늬거든요. 요거 도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꽃 부분만 겉에는 겉뜨기, 안에는 안뜨기로 해서 요거 제외하시고는 나머지는 다 겉뜨기로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뜨기 싫어하시는 분들, 안뜨기 장력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안쪽은 제가 보기엔 저는 예뻐요. 저는 고르게 나와서 안쪽 편물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뜨개 안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안쪽이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뜨개인들한테는 이 안쪽 배색 촤르를 한 거 보면 또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숄로 두를 때는 안쪽이 보이지 않게
지금 살짝 둘러볼까요? 이렇게 안쪽이 살짝씩 보이는 건 괜찮은데 양면으로 쓸 수 있는 숄은 아니고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쓸 수 있는 숄이에요. 꽃이 보이도록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이 숄에 제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너무 예쁘다 맨날 이러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조금 헷갈렸던 게 여기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나 헷갈려서 다른 분들이 뜨던 프로젝트 막 사진 찾아보고 했는데 요거 처음 시작은 제가 이전 영상에 과정 영상에 찍어놓은 게 좀 있기는 할 거예요.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 처음 시작은 6코로 시작을 합니다. 이 드라이 로즈 색상 진한 컬러, 이 로즈 컬러가 저는 메인 컬러거든요. 이 메인 컬러로 코를 잡는데 일반 막코를 잡는 게 아니라 코바늘로 사슬뜨기를 해가지고 그 사슬뜨기에 걸어서 겉뜨기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코를 이렇게 주워서 총 6코를 주운 다음에 그 이후로 도안에서 제시하는 대로 쭉 떠주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끝단 마무리 할 때까지 계속 이 별실코로 잡아뒀던 거는 그대로 놔뒀다가 이거 다 마무리하고 나서 얘를 마무리할 때는 그 6코를 3코 나눠서 2개를 이렇게 키치너 스티치라고 해가지고 겉뜨기끼리 마주보게 하는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6코밖에 안 되고 사실상 키치너 스티치는 2코를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합쳐주는 거니까 총 3코만 마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치너 스티치는 저도 지금 어려워가지고 항상 할 때마다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하는데 요거는 영상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 튜토리얼 키치너 스티치. 그리고 도안에도 이거 마무리하는 방법이 키치너 스티치다 라고 알려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봤는데 나중에 이거를 뜨다가 이게 무슨 방법이었지? 하고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도안에 마무리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뜨리니 분들이 이런 거를 뜨고 밖에서 나 이거 내가 떴어 하면은 주변 지인분들이 엄청 깜짝 놀랄 퀄리티일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마감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마감 부분 너무 예쁘죠? 이게 원래 마감 부분이 원래 마감이랑 다르게 있어요. 제가 참고한 거는 누가바 니츠, 그러니까 누가바님이 요거 꽃쇼를 떴을 때 모양을 이렇게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얘기는 따로 없으셔서 제가 그거를 사진을 딱 캡처해가지고 어떻게 했지? 하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약간 흘려보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따라한 건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누가바님이랑 비슷하게 한 게 요건데 여기 보면은 제가 메인 컬러가 시나몬 로즈라고 했잖아요. 보통 시나몬 로즈가 더 많이 보이는 요거 모자이크로 뜨는데 여기 마무리 부분은 메인 컬러를 바꿔서 요거 린넨 컬러거든요. 린넨 컬러랑 요거 시나몬 로즈랑 방법을 목소리가 떨린다.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반전을 준 거예요. 마지막 코를. 마지막 요거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뜨시는 분들이 혹시 본다면 아 그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책임감이 없나요? 근데 죄송해요. 설명을 하는데 좀 버거운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 모자이크 부분이 시나몬 로즈가 메인이었다가 여기 끝부분만 원래 배색이었던 배색 컬러 요거 린넨 컬러를 메인으로 잡고 이렇게 반전되는 무늬를 한번 떠주고요. 그 이후에 코막음을 누가바님은 어떻게 코막음 했는지 제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코막음을 할까 일반 마코처럼 그냥 덮어씌워 코막음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요거를 아이코드로 마무리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코드 마무리도 너무 통통하고 귀여우니까 아이코드로 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아이코드로 저는 마무리를 했어요. 저는 3코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했고요. 요거 아이코드 마무리할 때 요거 무늬를 맞추다 보니까 저는 아이코드가 이번이 2번째밖에 안 돼요. 해본 게 2번째여서
아이코드를 겉뜨기일 때 보통 마무리를 많이 하는데 이 무늬를 맞추다 보니까 저는 아이코드 마무리를 안뜨기에서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모양이 안 예쁘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겉뜨기보다 안뜨기에서 마무리하는 게 전 더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뜨기에서 여기 끝부분을 보면은 이건 취향 차이긴 한데 아이코드 마무리한 부분이랑 여기 메인 편물이랑 단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볼록한 느낌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요거를 반대쪽으로 보면 여기는 되게 볼록볼록한 게 눈에 보이죠? 여기 메인이랑 여기 아이코드 마무리랑 좀 단 차이가 보이면서 입체감이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겉뜨기에서 아이코드 마무리를 했으면 여기는 평면이고 안쪽이 볼록볼록했을 텐데 저는 안뜨기에서 아이코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겉으로 보이는 곳이 더 입체감 있게 볼록볼록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 손민수 하실 분들은 안쪽에서 마무리하면 이런 입체감 있는 편물이 완성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입체감 있는 게 별로다 하면은 그냥 겉뜨기에서 마무리하면 이렇게 깔끔한, 또 이게 깔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원래 요거는 지금 파트가 총 무늬 파트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꽃무늬가 좀 나름 듬성듬성한 파트가 있고, 여기 끝 마무리 한 2줄 정도는 여기 꽃 사이사이에 또 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의 꽃이 2번 정도 더 반복이 되는 게 파트 2예요. 그래서 이 끝부분만 좀 자잘자잘한 크기는, 이 꽃이랑 크기는 똑같은데 요거가 하나씩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중간중간. 그래서 끝에는 조금 더 많은 꽃으로 마무리하는 게 원래 원작인데 그러면은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끝에 포인트는 되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끝단 마무리로 포인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만약 꽃이 자글자글 했으면 요거까지 같이 너무 튀면서 좀 복잡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트 원만 보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신기하게 작년에 꽃을 뜨셨던 분들은 요거 지금 저처럼 이렇게 파트 원만 반복해서 뜨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건 취향 차이니까 이렇게 빈도수가 많은, 좀 더 많은 꽃이 있는 것도 차트 보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뜰 수 있습니다. 이제 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실이 진짜 가벼워요. 저는 솜솜뜨개 콘사를 사용을 했고요. 목소리가 왜 떨리지? 요겁니다. 제가 사용한 건 솜솜뜨개에서 한 3월쯤에 공동구매했던 캐시5예요. 이게 그때는 공동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좀 여름을 준비하는 계절이고 해서 상시 판매가 언제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세 판매를 하실지 안 하실지도 확실하지는 않아서 제가 또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드리는 건 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공동구매할 때 요거를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캐시5고 혼용률을 얘기 드리면 캐시미어 5%, 울 40%, 나일론은 55%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일론 들어간지 모르게 그냥 거의 울실이라고 볼 정도로 되게 촉감도 좋고 되게 부드럽고요. 되게 따뜻해요. 제가 이거 뜰 때는 이게 털날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뜰 때 되게 편안했고 코가 간지럽거나 얼굴이 간지러운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얇은 핑거링 정도 굵기거든요. 이게 지금 3합이에요. 3합 16수. 권장 바늘이 이걸로 했을 때 3합을 아예 합수를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였고 3합이 연사된 상태로만 공동구매가 가능하다고 했고 요거는 3.5mm에서 4.5mm 정도 사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4.5mm는 약간 너무 숭덩숭덩할 것 같고 저는 4mm가 좋았어요. 요거는 손땀에 따라 달라지니까 어쨌든 요거 자체가 핑거링 굵기여서 그렇게 두껍지 않은 굵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뜰 때 그렇게 코가 간지럽지 않다는 건 기모가 막 이렇게 먼지나 기모가 날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보다는 간절기가 훨씬 좋겠구나, 좀 얇고 그냥 하늘하늘한 니트 같은 거 뜨기 좋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탁을 하니까
겨울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기모감이 세탁하니까 훨씬 살아나요. 이게 카메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거 콘사마 봤을 때는 이 위로 기모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안 보이는데 요거를 세탁하고 났더니 이렇게 기모감이 더 보입니다. 더 위로 살아나요. 그리고 진짜 가벼워요. 제가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요거랑 요거의 무게를 쟀어야 됐는데 시작 전 무게를 제가 깜빡하고 못 쟀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가 몇 그램 들었는지는 확실하진 않는데 요거 숄 자체의 무게는 167g이에요. 진짜 가볍죠? 167. 근데 요거 메인 컬러가 훨씬 많이 듭니다. 제가 이거 공동구매할 때 500g을 공동구매를 하는데 요거를 한 콘에 500g을 다 감아도 되고 아니면 250g씩 분콘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합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분콘을 해달라고 했고 요거 자체가 250g이 감겨있던 아이인데 이게 지간을 제외해서 250이니까 보통 지간이 한 40g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어쨌든 지간 포함하면 거의 300g 정도 되는 애인데 요거 재보니까 지금 200g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요. 200g 정도 나오니까 지금 이 콘보다 얘가 훨씬 가벼워요. 167g.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뜨실 분들은 지금 이게 상시 판매를 안 하지만 다른 실로 뜨시거나 이게 나중에 상시 판매를 할 때 요거를 살 때는 얘는 혹시 모르니까 좀 넉넉하게 200g, 얘는 100g만 사도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콘이 더 작아 보이는 건 제가 요거는 다른 옷을 뜨다가 훨씬 다른 옷을 많이 사용됐던 애를 중간부터 잡고 떠가지고 얘가 더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요거 서브 컬러? 서브가 맞나? 아니야. 배색 컬러. 배색 컬러가 훨씬 조금 들고 요거 메인 컬러가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사용량은. 그리고 요거 아이코드 마무리하는 게 생각보다 실을 많이 먹더라고요. 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코드 색깔을 저처럼 이렇게 배색 컬러로 하실 분들은 배색 컬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거 메인 컬러로 하실 분들은 메인 컬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겠죠? 근데 사실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니까 어쨌든 배색 컬러는 100g이면 충분할 것 같고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200g. 근데 총 167이니까 모험에서 100콘, 100g, 100g, 200g을 사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성합니다. 과거의 저를. 죄송해요. 과거의 저를. 이제 꼭 무게 재고 뜰게요. 근데 총 167g. 진짜 가볍다는 거. 그리고 나일론이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55%. 그래서 탄성이 있나 싶었는데 탄성은 없어요. 실 자체가. 근데 이게 탄성이 없는데 억센 실은 뜰 때 되게 손이 아픈데 이건 그렇지 않고 워낙에 실 자체가 가볍고 부드럽다 보니까 뜰 때도 되게 편안하게 떴어요. 이게 요거 100g당 533m가 나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긴 편이거든요. 533m. 제가 확실히 한번 홈페이지에 확인해보고 자막에 100g에 533m가 맞은지 확인해보고 자막에 또 써드릴게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실로 뜬 지금 요즘 뜨개 상태인 친구가 바로 옆에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젬마 폴로예요. 젬마 폴로고 쿠키더 니트님의 젬마 폴로인데 똑같이 캐시5 요거랑 같은 실을 사용을 했고 여기 린넨 컬러거든요. 여기 린넨 컬러가 여기 있는 린넨 컬러랑 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탁 전이니까 세탁 전후를 비교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세탁 전에는 기모감이 눈에 보이기는 해요. 그냥 실 상태보다는 아무래도 뜨면서 마찰이 생겨서 기모감이 조금은 올라오는데 확실히 세탁 전에는 그냥 간절기용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세탁하고 나면은 더 포근해지고 더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어깨에 손을 넣은 상태인데 여기가 후끈후끈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데 포근하고 따뜻한 옷입니다. 옷입니다가 아니라 실입니다. 그래서 간절기부터
지금처럼 약간 초여름은 절대 아니고 그냥 초봄 그리고 늦가을부터 이제 쌀쌀하다 춥다라고 느낄 때부터 사용하기 좋은 실이에요. 제가 이거 젠마폴로가 좀 이 꽃쇼에 빠져가지고 얘를 또 지금 안 뜨고 있는 상태인데 색깔 자체가 되게 따뜻한 컬러죠. 여기 옆에 보이는 이거 이게 민트가 아니었어요. 라임? 옐로우 그린인가? 그랬을 거예요. 옐로우 그린. 어쨌든 색감이 전체적으로 캐시파이브는 다 이렇게 따뜻한 느낌입니다. 이것도 예쁘죠?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는 요즘 뜨개고 마무리를 할게요. 얘는 지금 카라까지 다 떴고 갑자기 옆으로 새지만 카라까지 다 떴고요. 단추를 달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팔. 역시나 저는 팔 뜨기 싫어 병이 있기 때문에 팔을 놔두고 멈췄어요. 팔까지 다 뜨고 나서 그러고 요거는 조금 천천히 완성시킬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함뜨 기간이 이제 타이트해가지고 지금 함뜨를 조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뜰 생각이고요. 어차피 저거 지금 떠도 못 입어요. 더워가지고 여기 캐시파이브가 진짜 따뜻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옷을 떠도 못 입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할 거예요. 팔이랑 몸통이랑 손땀이 좀 달라져도 그게 눈에 거슬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쟤는.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숄을 안 떠보신 분들 저처럼 숄이 처음이신 분들은 꽃숄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뜰 때는 그렇게 기모감이 안 느껴진다 했는데 별로 날리는 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검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세탁을 하고 나서 기모감이 더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검은 옷에 약간 먼지처럼 보이죠? 약간 털날림이 세탁을 하니까 조금 더 오히려 생겼어요. 이상하죠? 근데 코가 간지러운 그런 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비염이 다 나은 옛날 비염 환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환자가 아니죠. 하여튼 비염 환자분들은 이 털날림이 싫을 수는 있지만 사실 울실이 이 정도 털날림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저는 많이 빠지는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은 이렇게 걸쳐서 나가기에는 좀 더워요. 저도 에어컨 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운데 진짜 추워지면 엄청 자주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목도리는 진짜 뜰 일이 없는 게 목도리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목도리 대신에 숄을 뜨면 될 것 같아요. 숄은 더 재밌고 예쁜 도안도 활용도도 목도리를 이렇게 등에 이렇게 하진 못하잖아요. 숄에 눈을 떴다는 거. 그래서 숄 막 레이블리에서 계속 막 페이버릿에 담고 있어요. 근데 여름용 숄도 고민을 했는데 아마 여름용 숄은 안 뜰 것 같고 하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확답은 아니고 여러분도 꽃숄 도전해보세요. 추천 완전 추천. 그리고 실 얘기 조금 더 추가하자면 요거 전혀 가렵지 않고 까슬거리지 않고 포근하고 부드럽습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요거 그냥 속옷에만 아까 봤던 폴로 저거 젠마 폴로처럼 그냥 맨살에 바로 니트를 입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숄을 이렇게 목에다 걸치는 경우에는 목이 바로 닿잖아요. 근데 전혀 가렵지 않아요. 요거는 진짜 좀 울실에 예민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요거는 그렇게 가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이렇게 목에 두른 상태로 요즘 니트 한 2개 보여드릴까요? 자, 요즘 니트 첫 번째 이렇게 실이 담겨 있어요. 요거는 마감이 임박했어요. 체스트넛 가디건을 마리알레님의 체스트넛 가디건을 뜨고 있어요. 요거 지금 막대 바늘로 뜨는데 편물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얘가 좀 휘어요. 그리고 이게 3.5mm 막대 바늘이거든요. 그래서 더 휘는 것 같아요. 나름 저렴이 버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막대 바늘에 대한 리뷰는 아마 체스트넛 할 때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간략히 얘기 드리면 저는 막대 바늘은 좋습니다. 편합니다.
이건 호불호가 갈리니까 어쨌든 요거는 제가 이번 달 지금이 4월 둘째 주거든요. 4월이 뭐야 미쳤나봐. 5월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인데 요거 5월 31일까지가 마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감하는 게 뒷판을 다 완성하는 게 이번 달의 미션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몰 분리를 어제 새벽에 열심히 달렸고 아몰 분리는 끝난 상태고 이제 여기 조금 더 어깨 부분 떠주고 여기 목 부분 목 파인까지 하면은 뒷판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은 마감 전에 충분히 완성을 할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이런 배색과는 정말 다르게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뜨다가 이 꽃을 뜨니까 진짜 쉬웠어요. 어쨌든 지금 꼬불꼬불한 거는 스팀을 안 줬기 때문에 쭈글쭈글합니다. 여기 밑에는 약간 스팀 준 적이 있어서 약간 펴져 있는데 여기는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쪼글쪼글한데 스팀 주면 확 펴지면서 예뻐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두려워요. 실 봐요. 어떡할 거야. 실 어떡할 거야. 패슬 같죠 무슨. 실 정리 어마어마한 실 정리가 남았어요. 이게 이옥저옥 함트라는 별칭이 지어졌는데 왜 이옥저옥이냐면 이지옥 저지옥 저처럼 이렇게 얘는 원래는 바텀업으로 뜨면서 조각조각 떠서 나중에 이어주는 가디건인데 첫 번째 이옥은 이지옥은 이렇게 떠주면 이렇게 지옥 같은 정리할 실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옥이나 아니면 요거를 원형으로 떠서 스틱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원형으로 뜨면은 이게 코스가 진짜 많아요. 코스가 진짜 많고 3.5mm로 뜨기 때문에 되게 안 자라거든요. 그리고 배색도 힘들고 배색도 많고 그래서 이걸 원형으로 뜨면은 한 단 한 단이 진짜 오래 걸릴 거고 나중에 스틱까지 해줘야 되니까 그거 자체로도 또 지옥이다. 그래서 이 지옥을 가냐 저 지옥을 가나 둘 다 지옥이다. 이옥 저옥 함뜨입니다. 그래서 이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저희 이옥 저옥 함뜨 지금 체스트너 밤송이 가디건은 이만큼 떴고요. 이렇게 되니까 뿌듯하다. 몸에 되니까. 이게 원작보단 전 조금 더 짧게 뜨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에 크롭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가 아니라 아무리 여기 파여 있으니까 한 이 정도겠죠? 여기 윗부분을 더 뜨고 숙제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 임박한 친구가 있어요, 마감이. 으짜. 요거. 제가 이전 영상의 피크닉 가디건에서도 보여드렸던 My Favorite Things의 스웨터 넘버 20. 저희는 2형이라고 부르는 스웨터 2형이 요거는 열매달 함뜨, 열매 함뜨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저라면은 원래 안 샀을 색상이에요. 저 이건 좀 칙칙해서 저라면 안 샀을 색상인데 저는 더 밝은 거를 샀겠죠? 근데 요거는 제 옷이 아니라 남편 옷이기 때문에 남편이 고른 실로 뜨고 있어요. 엄청 크죠? 지금 요거는 고민에 빠졌어요. 왜 고민이냐면 요거 이제 고무단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입니다. 제 옷이라면 벌써부터 고무단을 달고도 남았겠죠? 길이가 엄청 길거든요. 제 골반은 여기 있고 골반이 여기 있어요. 근데 길이가 여기니까. 근데 제 남편이 키가 조금 큽니다. 키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큰 느낌이 전혀 아니고 딱 약간 짤뚱한 느낌이어서 근데 또 꽈배기를 계속 꼬니까 손목도 아파가지고 언제까지 꽈배기를 꽈야 하나 싶고 그래서 꽈배기 꼬기 힘들 때는 얘 배색을 떴고 배색 뜨다 배색이 지루하면 이 꽈배기를 뜨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문어발 안 해보신 분들 중에 문어발 시작하실 분들은 이렇게 꽈배기나 무늬뜨기가 많이 들어간 거 하나랑 이렇게 배색 아니면 아까 밤송이 가디건 같은 거 배색이랑 왔다 갔다 뜨면 질리지 않고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는 5월 20일까지예요.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이제 달릴 것 같아요. 요거 영상 끝나고 나면 열심히 달려볼게요. 끝날 수 있을까? 한 8일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나긴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얘기하는 게 있을까요?
마지막 이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삼합이라고 했잖아요. 실이 삼합이고 16수고 이 삼합이 연사가 되어 있어요. 실이 이렇게 풀려 있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 이렇게 꽈배기로 꽈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색이나 무늬뜨기 같은 거 할 때도 훨씬 뜨기가 편하고 코가 흩어지지 않다 보니까 무늬뜨기도 예쁠 것 같고 메리아스를 떠도 좀 더 편물이 고른 느낌이 들어요. 동글동글 귀엽고 그래서 편했어요. 저는 요거 3mm로만 사용을 해서 떴습니다. 진짜 얘기의 흐름이 이상하다. 그죠? 지금 다 말한 것 같아요. 다시 마무리 인사.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다음 영상은 막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다음 영상은 뭐로 올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도 제 영상 보러 와주세요. 이번 주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